이번 영상은 반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CAD 디자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심플한 반지 케이스 모델링을 통해 구조 설계 레이어를 바탕으로 솔리드를 모델링하는 과정과 오리지널 파일의 관리 방법, 내가 디자인한 파일을 타인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반지보다 먼저 소비자를 만나는 것은 케이스죠. 대부분의 기성 반지 케이스들은 본드가 사용되고 있고 이 본드의 독성이 반지의 변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에 따른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고 저희가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본드가 들어가지 않는 프린팅 반지 케이스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에게 모델링이란 예쁜 외형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보석 세팅을 위한 설계, 작동되는 조립 부분을 만들기 위한 구조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 반지 케이스 모델링은 형태는 다르지만 주얼리 모델링에 필요한 CAD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CAD 모델링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실물화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실물화 과정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한두 곳의 미흡함을 수정 또는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파일 관리가 잘 되어야 이 작업이 쉬워집니다. 특히 복잡한 모델링일수록 각 파트를 구분하고 설계에 필요한 부분들은 레이어로 나눠 관리하면서 솔리드를 만들어 나가는 모델링이 필요하죠. 주얼리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호수가 변경되는 것은 기본이고 세팅되는 보석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두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모델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겠죠. 주얼리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반지 케이스 모델링 기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케이스는 FDM 프린터로 출력해 만듭니다. 조립 시에는 이렇게 힌지 조립 부위는 드릴을 사용하여 정확한 구멍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해줘야 합니다. 설계 시에는 윗 상자의 이 부분 구멍이 1.2mm로 만들었지만 프린터가 구멍 윗부분을 적층할 때 빈 공간에 적층면이 쌓이기 때문에 열을 받아 녹은 필라멘트가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발생해 약간 구멍이 무너진 상태로 출력되죠. 너무 작은 구멍이라 서포터로 보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린팅 후의 후작업으로 구멍의 직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래 상자의 이 구멍은 1mm로 설계하고 프린팅 됐지만 같은 이유로 약간 작아졌을 겁니다. 0.8mm 직경의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 윗 상자와 아래 상자를 맞물린 상태에서 이 부분에 1mm 철사를 넣어 못을 박듯이 때려 넣어주면 케이스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조립된 출력물은 우리가 실제 반지를 포장하는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많은 반지 케이스들이 본드로 접착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지 케이스에 오래 보관하면 본드의 독성 때문에 반지의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이런 문제로 발생한 변색 때문에 금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핀찬을 들었었기 때문에 본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가 필요했고 누구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반지 케이스의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를 꽂는 스폰지는 별도 대체품이 없어 저희가 스폰지 업체에 금형을 맞춰 반지용 스폰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폰지 위에 융이 덧붙여진 주얼리용 스폰지도 있지만 이 융도 보통 본드로 접착하기 때문에 변색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스폰지 자체로만 만들었습니다. 스폰지 규격은 가로 세로 약 35mm, 높이는 16mm입니다. 설계의 시작과 함께 먼저 포함될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석이 세팅된 반지를 만들고 싶다면 보석을 먼저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반지 케이스는 이 스폰지가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스폰지로 바꿔줍니다. 스폰지 규격에 맞춰 사각형을 만들고 사각형을 돌출시켜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스폰지가 반지 케이스 안에서 반지를 잡아주면서 약간 부피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야 하고 스폰지가 들어갈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쉽게 빠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스폰지가 들어갈 케이스의 아래 부분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아래 상자라 바꾸고 색상도 다른 색깔로 지정해 줍니다. 아래 상자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스폰지의 외곽선을 선택해 이 커브를 0.5mm 오프셋 시켜줍니다. 이 정도 차이면 FDM 프린터에서 비교적 정밀하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지금 만든 사각형이 아래 상자의 내부 크기입니다. 외부 크기도 정해야겠죠. 대부분의 상자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아래 상자의 위 뚜껑이 결합될 수 있는 가이드 부분이 있고 위 뚜껑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아래 상자에도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걸 감안해 여유를 갖고 외벽 두께가 정해져야 합니다. 물론 FDM 프린터의 한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이 두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양쪽으로 5mm 정도 여유를 갖도록 크기를 정합니다. 스폰지 외곽선에서 오프셋 시킨 사각형을 잡고 다시 5mm 오프셋 시킵니다. 스폰지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아래 상자 외곽선을 구성한 사각형만 보이겠죠. 이제 아래 상자의 높이를 정해줘야 합니다. 보통의 반지 높이는 30mm 내외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
총 상자 높이는 여유롭게 34mm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러니 아래 상자 높이는 26mm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폴리라인 툴을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평 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 수평 라인을 26mm 오프셋 시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아래 상자 기준선 두 개를 잡고 솔리드 도구를 활용하여 26mm 기준선까지 돌출시켜줍니다. 단면 경계선을 복제하는 도구를 활용해 아래쪽 솔리드 단면을 클릭하여 외곽선을 추출하고 안쪽 외곽선을 선택한 후에 위쪽으로 0.9mm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아래 상자의 밑판입니다. 밑판 0.9mm 솔리드 두께는 FDM 프린터가 0.3mm씩 적층할 때 3번 적층할 수 있게 만든 높이입니다. 이제 스폰지 레이어를 켜고 스폰지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 아래 상자의 밑판까지 끌어내립니다. 스폰지는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다시 스폰지 레이어를 끕니다. 이제 윗 상자를 디자인할 차례입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윗 상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내부 반지 최대 높이 34mm, 아래 상자 높이 26mm, 8mm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바닥 상자 두께 0.9mm, 윗 상자 두께 0.9mm를 더하면 윗 상자 높이는 9.8mm로 만들면 되겠네요. 아래 상자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기준선을 클릭하고 9.8mm 오프셋 시킵니다. 아래 상자를 만들었던 사각 프레임선을 잡고 위쪽으로 솔리드를 만듭니다. 똑같이 아래쪽 솔리드 경계선을 추출하고 안쪽 커브를 잡고 0.9mm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반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솔리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자의 뚜껑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힌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힌지라고 입력합니다. 힌지를 만들어서 아래 상자의 회전축이 고정되고 윗 상자가 회전하면서 케이스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회전 부위 직경이 작으면 윗 상자가 회전하면서 아래 상자 쪽이 가이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넓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원으로 가이드를 잡으면 좋겠네요. 이 설계값은 대략 단면을 보고 비례해 설정하니 이미 값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지만 7mm 크기의 원운동이 회전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케이스 바깥쪽으로 곡선 노출이 적게 되는 게 좋습니다. 중심축이 케이스 솔리드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갖고 있어야 하니까 약간 안쪽으로 원의 중심이 위치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 원을 선택하고 0.1mm 오프셋 시킨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0.1mm 오프셋 원은 위 상자와 아래 상자에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회전할 때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간격입니다. 이 두 개의 원을 잡고 아래 상자 경계선에 위치시킵니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센터 오브젝트 스냅 툴을 활성화하여 이 원의 중심점을 표시해줍니다. 이 포인트가 힌지 움직임의 중심점이고 이 두 개의 원 커브는 힌지 솔리드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안쪽 원 커브는 각각 이 상자의 양쪽 회전체 솔리드로 만들어지고 아래 상자에서는 아래 상자에 붙어있는 회전체의 중심 기둥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바깥쪽 원 커브는 이에 맞물리는 각각의 솔리드가 되겠죠. 이제 윗 상자 양쪽의 회전체 솔리드를 만들어 봅시다. 라이트 뷰에서 엔드 스냅을 활성화하고 윗 상자 솔리드 단면에 맞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윗 상자 아래 상자를 끄고 힌지 커브만 활성화시킵니다. 트림 도구로 이렇게 끊어주면 윗 상자의 회전체가 될 수 있는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커브를 오프셋 시키면 제어점이 임으로 추가돼 트림하는 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트림하면 반지 윗 상자에 붙어서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의 솔리드를 만들 커브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윗 상자와 아래 상자를 보이게 하고 프론트 뷰에서 우측면 끝점에서 위쪽으로 수직선을 그려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준선을 9mm 오프셋 시키고 이 선을 다시 0.1mm 오프셋 시킵니다. 0.1mm 오프셋은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만드는 간격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젠 위쪽 상자를 활성화하고 사각형으로 돌출시켰던 솔리드를 지워줍니다. 회전 단면으로 만들었던 원점에 있던 커브를 선택하고 9mm 오프셋 시켰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 단면을 프론트 뷰에서 외곽선 끝까지 돌출시킵니다. 이 솔리드를 선택하고 미러 도구로 반대편에도 솔리드가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위 상자의 회전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래 상자에서의 회전 솔리드를 잡아주는 중심 솔리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힌지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바깥쪽 원을 안쪽으로 0.1mm 오프셋 시킵니다. 다시 아래쪽 사각형 끝점과 위쪽 사각형 끝점에 맞는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솔리드 레이어는 모두 끄고 아래쪽에 붙을 솔리드의 단면을 트림합니다. 이런 단면이 아래 상자에 붙어 있다면 회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아래 상자를 활성화하고 이 단면을 선택한 다음 양쪽을 0.1mm 오프셋 시킨 선까지 돌출시켜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윗 상자에서 아래 상자에 붙어있는 회전체를 감싸고 회전해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단면을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0.1mm 바깥쪽의 원커브가 단면이 대하 간격을 갖고 회전하게 됩니다.
단면이 될 사각형을 그리고 아래 상자, 위 상자 보기를 끄고 단면이 될 부분을 트림합니다. 다시 보기를 켜고 트림한 단면을 회전 중심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시켜봅니다. 이 단면으로 솔리드를 만들면 여기까지 돌았을 때 끝점이 아래 상자 회전 중심 솔리드 단면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돌아가게 만들려면 이 끝점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 90도 각도로 이 상자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커브를 회전시켜보면 90도 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커브를 선택하고 윗 상자 양쪽에 회전 기둥까지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회전체의 중심축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아래 상자의 회전체 중심축을 1mm 구멍으로 윗 상자 회전체 솔리드는 1.2mm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회전 중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각각 1mm, 1.2mm 원을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원을 잡고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아래 상자 중심축을 선택하고 1mm 원 기둥을 분리해주고 위 상자 양쪽의 회전체 솔리드를 잡고 1.2mm 원 기둥을 분리해줍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위 상자 솔리드 전체를 선택하고 회전해보면 이렇게 위 상자가 회전하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측면 가이드를 만들어줍시다. 위 상자가 닫히면서 아래 상자 가이드를 따라서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래 상자에서 돌출될 가이드 두께는 대략 2mm 정도의 두께를 갖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측면 가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힌지 부분은 완성됐으니 힌지 레이어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프론트 뷰에서 측면의 단면은 아래 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2mm 두께를 갖고 3mm 높이를 갖는 아래 상자에 붙어있는 가이드를 만듭니다. 0.1mm 오프셋을 만들어서 조립되는 부분에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아래 상자에 붙어있는 가이드의 위쪽 단면을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서 위쪽 상자가 닫힐 때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커브를 조정합니다. 아래 상자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단면 솔리드를 선택한 후에 돌출시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솔리드를 보면 위쪽이 좁은 긴 가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위 상자를 켜고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 힌지 중심점을 잡아 회전시켜보면 윗 상자의 힌지, 아래쪽이 방금 만든 솔리드와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을 힌지 중심점을 기준으로 잡고 회전체로 만들었던 바깥쪽 원 크기에 맞는 원을 만들어 이 원을 솔리드로 만들어서 방금 만든 가이드에서 분린해주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윗판에 붙는 측면 가이드를 만들어줍시다. 측면 가이드 레이어만 남기고 모든 레이어를 꺼줍니다. 윗판 측면 가이드로 쓸 커브를 선택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트림해줍니다. 물론 트림 후에는 조인도에서 하나의 커브로 만들어줍니다. 윗상자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이 커브를 선택해서 양쪽으로 돌출시켜줍니다. 이제 측면 솔리드가 모두 표현됐네요. 약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 작업은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전면에 돌출된 부분을 만들어서 상자를 고정하고 약간 힘을 가해야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전면 요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활성화합니다. 라이트 뷰에서 요철 잠금 돌기를 만들어줄 부분은 좌측 구역입니다. 아래 상자에 붙어서 돌기를 받아줄 홈 부분을 가로 2mm, 높이 3mm 크기로 정하고 가운데 부분은 홀을 그리는 도구를 활용해서 0.5mm 깊이보다 조금 작게 홀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이 반대편이 윗상자 솔리드로 만들어질 때 결합 여유가 있도록 0.1mm 오프셋 커브도 만들어줍니다. 아래 상자에 붙은 부분은 윗 상자가 닫히면서 윗 부분을 누를 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직각 코너를 0.5mm 정도 필렛을 줍니다. 윗 상자에 붙은 돌기가 잘 결합될 수 있도록 돌기 커브를 약간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커브를 수정해 줍니다. 현재 레이어만 남겨두고 모든 레이어를 끕니다. 윗 상자 솔리드를 만들 커브를 선택하고 트림하고 조인합니다. 아래쪽 부분은 내려오면서 아래 상자 0.5mm 필렛 부분과 부딪히면서 닫힐 예정이므로 0.7mm 정도 필렛을 줍니다. 곡률이 안 맞아 필렛이 안 되는군요. 호 커브를 이용해서 필렛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서 꽉 조여질 것 같습니다. 커브를 약간 수정하여 0.2mm 정도만 붙어있을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이 부분은 1차 출력 후 결합되는 느낌을 본 후에 다시 깊이를 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커브로 아래 상자에 붙는 솔리드와 윗 상자에 붙는 솔리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윗 상자 레이어를 보이게 하고 아래 상자 레이어를 활성화합니다. 아래 상자에 붙는 솔리드는 위 상자가 결합되면서 약간 탄성을 갖도록 다른 솔리드보다 약간 짧게 잡습니다. 윗 상자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윗 상자에 해당되는 커브를 선택한 후에 윗 상자 솔리드를 전체 넓이만큼 만들어줍니다. 솔리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뜨는군요. 아래 부분 커브가 트림하면서 날아갔나요? 아니네요. 커브를 트림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중첩된 부분이 있었군요. 커브를 선택한 후에 제어점을 켜고 중첩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어점을 클릭하면
다음 제어점과 점선으로 그 연결성을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끊어지거나 꼬인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트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이 동떨어진 제어점을 잡아 엔드점으로 일치시킵니다. 다시 전체 커브를 선택하고 솔리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측면 가이드 부분이 약간 틈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장할 서페이스를 선택한 후에 빈 공간을 메울 방향으로 솔리드를 연장해주면 메워집니다. 윗상자 전면 요철 부분을 감추고 아래 상자 측면 가이드와 위상자 측면을 선택한 후에 밀어 복사합니다. 이제 아래 상자에 스폰지를 결합한 후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요철을 추가해줍니다. 밑으로 향한 톱니 바퀴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수직면의 직각으로 톱니를 만들면 빈 공간에 출력을 하게 되니 직각이 되는 것은 피하지만 거의 직각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곡선을 패곡선으로 만들고 라이트 뷰에서 톱니가 형성될 길이를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반지 케이스의 솔리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반지 상자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각각의 솔리드로 분할돼 있고 출력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파일은 본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는 설계 파일입니다. 이 반지 케이스처럼 간단한 설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디자인이 깊어지면 본인의 노하우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별로 정리된 원 파일은 본인만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면에 로고를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트골드 로고입니다. 전면에서 0.3mm 깊이로 얇게 파내면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섬세한 로고를 사용하고 싶다면 출력할 때 적층 레이어를 0.2mm 높이로 적층하면 좀 더 섬세한 로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빠진 부분이 있군요. 윗상자를 열 때 손톱이 걸릴 수 있는 홈을 빼먹었네요. 구형 솔리드를 만들어서 좌우 방향으로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한 후에 윗면 각도가 나올 수 있도록 위치시켜서 분리하면 예쁜 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반지 케이스 오리지널 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 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라이노 5 버전으로 저장했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프린팅하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힌지, 측면 가이드, 스폰지, 전면 요철, 레터링 등의 참고 커브들은 모두 지웁니다. 커브 선택 툴을 사용해서 아래 상자와 윗 상자를 그릴 때 기준선으로 사용했던 커브도 모두 지웁니다. 윗 상자 개체를 모두 선택하고 모든 솔리드를 결합합니다. 아래 상자 개체를 모두 선택하고 모든 솔리드를 결합합니다. 이 파일을 박스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여러분이 외부로 유통시킬 CAD 파일은 이 파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보내서 실제 출력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상자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박스 바디라고 명명하고 STL 파일로 내보냅니다. 윗 상자를 선택하고 180도 뒤집어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박스 캡이라고 명명하고 STL 파일로 내보냅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박스 바디를 불러오고 프린트 세팅 탭에서 바닥 채우기 패턴을 동심원을 만든다는 콘센트릭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슬라이싱을 하고 맨 밑에 조형되는 패턴을 보면 이런 문양으로 조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양 중에서 박스에는 이 문양이 제일 고급스럽고 어울리겠네요. 0.3mm 두께로 아래 상자를 출력하는데 56분이 소요되고 윗 상자를 출력하는데 24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FDM 프린터로 출력하면 이렇게 생긴 반지 케이스가 완성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주얼리 모델링 기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예가 이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이 반지 케이스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해보면 필라멘트 원재료 소요 비용은 30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폰지를 합해도 500원 이내로 만들 수 있죠. 3D 프린팅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반지 케이스 파일은 라이노 5 버전의 3DM 오리지널 파일을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폰지와 견본 케이스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 더보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